안녕하세요, 아미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양식에서 기본 중에 기본 macaroni and cheese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macaroni and cheese, 짧게 mac and cheese는 저처럼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다면 무조건 급식으로 나오는 음식인데요. 인스턴트 음식으로 많이 나오는 만큼 저렴한 음식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기본을 충실히 한 굉장히 고급스러운 mac and cheese를 알려드리고, 그 mac and cheese가 맛있으려면 지켜야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mac and cheese에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500g의 마른 엘보 파스타, 110g의 무염 버터, 60g의 밀가루, 350g의 우유 (whole milk), 580g의 half and half. 잠깐! 편집 중 제 파트너들을 통해 half and half는 한국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너무나도 흔한 재료다 보니 미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half and half는 우유와 크림을 1:1로 섞은 걸 뜻하는데, 필요하신 양의 절반을 우유와 크림으로 반반 대체해 주시면 됩니다. 이 레시피에서는 half and half가 총 580g 필요하니 290g 우유, 290g 크림으로 대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총 640g의 우유가 되겠네요. 다만 우유와 크림은 성질이 달라 잘 섞이지 않아 분리될 수 있으므로 가열할 때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재료로 돌아가기 전에 제 파트론이 되고 싶다면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영상 마지막 멤버십 버튼을 눌러 확인하세요. 제 채널을 서포트하는 분들에게 항상 감사드리며 다시 재료 설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0g의 샤프 체더 치즈, 40g의 그릴 치즈, 40g의 구라 치즈, 40g의 코비 앤 몬테레이 잭, 8개의 베이컨 비트.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소금, 5g의 후추, 3g의 파프리카 가루, 그다음에 올리브유. 제가 오늘 보여드릴 방법은 오븐을 사용한 방법이지만 오븐을 사용하지 않고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븐을 통해서 제가 맥앤치즈를 만드는 걸 선호하는 이유는 미리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치즈의 꾸덕함, 그리고 오븐에서 구웠을 때 그 치즈의 바삭함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맥앤치즈는 오븐을 사용합니다. 일단 모든 치즈들을 그레이터를 통해 갈아줍니다. 저는 지금 작은 그레이터밖에 없지만 치즈 그레이터를 사용하면 저보다 더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치즈는 통으로 사는 게 좋고 직접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미리 갈려진 치즈에는 서로 붙지 않게 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셀룰로스라는 게 대표적인 재료인데요. 그 외에 감자 전분 또는 나타마이신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에 해로운 것들은 아니지만 저는 제 음식에 정확히 뭘 넣는지 알고 컨트롤하고 싶기에 항상 치즈는 갈아서 사용합니다. 치즈를 전부 다 갈았다면 치즈들을 전부 다 섞어주시고 맥앤치즈 조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큰 냄비에 물을 넉넉히 넣어주시고 소금을 넣어줍니다. 저는 항상 파스타를 만들 때는 소금을 1%로 맞추는데요. 1리터의 물은 약 1000g이니 1리터당 10g의 소금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8리터의 물로 넉넉히 파스타를 삶을 거기 때문에 80g의 소금으로 시작했습니다. 물이 팔팔 끓기 시작했다면 사신 파스타 박스를 보셔서 적혀진 알덴테보다 약 1분 정도 덜 삶으세요. 제 파스타 박스에는 6분이라고 써 있으니 저는 5분에 물에서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삶아지는 동안에는 작은 냄비에 버터를 녹이세요. 버터를 녹인 다음에 밀가루를 살살 넣으시고 룰을 만들 겁니다. 기름과 밀가루를 혼합시킨 걸 룰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룰을 살짝 색이 날 때까지 익혀줄 겁니다. 중불에서 작업해주세요. 이 루의 목적은 농도를 맞추기 위함이지만 루의 익힘을 통해 때론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화이트, 블론드, 브라운, 다크 브라운이라는 루의 색에 따라 익히면 익힐수록 약간 빵에서 나는 토스티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요리에는 살짝 색을 낸 브라운 루를 사용할 겁니다. 루가 원하는 색으로 완성이 되었다면 준비하신 우유랑 하프 앤 하프를 조금씩 넣어주시면서 휘스킹을 계속 해주세요. 조금 넣고 루를 풀고 조금 넣고 루를 풀면서 우유와 하프 앤 하프를 전부 다 넣었을 때 루가 밀가루 뭉침 없이 풀려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익히면서 진한 스프가 될 때까지 졸여주세요. 오래 걸리는 작업은 아니지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완성된 농도입니다. 만드실 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맥앤치즈 다 펑 퍼져요. 소스가 완성이 되었다면 불을 꺼주시고 후추, 파프리카를 넣어주시고 약 치즈의 절반을 넣어서 잘 녹여주세요. 파스타를 아까 오븐에 꺼낸다고 말했는데
알덴테가 6분이라고 적혀 있는데도 미리 꺼내는 이유는 오븐에서 또 조리를 할 거기 때문에 미리 꺼내는 겁니다. 물에서 파스타를 뺐으면 살짝의 올리브유를 묻혀 잘 섞어줍니다. 파스타가 마르는 걸 방지해주고 또 서로 안 붙게도 도와줍니다. 이제 치즈 소스랑 합쳐서 섞어주세요. 이때 베이컨도 잊지 말고 넣어주시고요. 냄새 좋다. 베이컨 비트는 전날에 만들었습니다. 베이컨을 프라이팬에 구워서 기름을 뺀 후에 잘라서 만들어도 되지만 저는 오븐에다가 기름 종이를 펼친 후 베이컨을 잘 레이아웃 시킨 다음에 화씨로 375도 또는 섭씨로 190도에 20분 정도 구워 기름 빼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오븐에서 나올 때는 말랑말랑해도 식으면 바삭거려집니다. 베이컨이 식으면 페이퍼 타월에 기름을 최대한 빼줍니다. 그러면 그때 칼로 잘게 썰어주세요. 기름을 먹을 수 있는 페이퍼 타월 안에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이건 만들고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습기가 올라와 다시 눅눅해지거든요. 베이컨 비트는 간단하지만 활용도가 높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 구독자들한테 8가지 코스 요리를 해준데도 쓰였거든요. 이제 모든 게 잘 섞였다면 맥앤치즈를 조립해 볼 건데요. 오븐이 가능한 원하는 용기에 담으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파스타, 치즈, 파스타, 치즈 이렇게 조립할 겁니다. 조립이 전부 다 되었다면 이제 미리 예열된 오븐에 치즈가 전부 다 녹고 약간 색이 날 때까지 구워주시면 됩니다. 화씨로 325도 또는 섭씨로 162도에서 약 15분에서 20분 정도입니다. 오늘 먹지 않을 거는 조립이 된 상태에서 냉장고에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속이 다 식을 때까지 랩을 쌓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먹고 싶은 날에 한 30분 정도 미리 꺼내 두어서 똑같은 온도 오븐에서 30분에서 45분 정도 구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성! 만약에 오븐이 없으신 분들은 이 레시피에서 2가지만 변형하면 되는데요. 파스타 면을 알덴테까지 완전히 삶고 소스를 만들 때 치즈 절반만 아닌 전부 다 넣어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븐 없이도 맛있는 맥앤치즈를 먹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오븐에서 하는 맥앤치즈는 치즈가 꾸덕한 게 녹아있고 위에가 살짝 바삭해지는 게 있는데요. 그게 정말 일품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 레시피의 핵심이 무엇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레시피의 핵심은 치즈와 베이컨 비트입니다. 치즈는 꼭 직접 갈아 쓰시고 치즈에 돈을 아끼지 않는 만큼 이 레시피는 고급화가 됩니다. 체더도 저는 샤프 체더를 골랐습니다. 샤프 체더는 에이징된 체더를 뜻하는데 훨씬 더 깊은 맛을 갖고 옵니다. 그냥 체더라고 하면 마일드 체더를 뜻하는데요. 저는 마일드 체더보다 샤프 체더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샤프 체더가 오늘 만든 맥앤치즈의 기본적인 치즈 틀을 만들어준다면 다른 치즈들인 그루이에, 구다, 그리고 콜비, 그 다음에 몬테레이 잭 같은 경우에는 맛의 풍부함을 더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치즈들을 꼭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체더만 썼을 때 음식이 1차원적이라면 다른 치즈들을 사용함으로써 이 음식은 3차원적인 음식이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요리를 설명할 때 머릿속에 도형이 그려지는데요. 샵 체더만 사용한 맥앤치즈가 1이라면 다른 치즈들을 섞어 만든 맥앤치즈는 저한테 9의 형태로 상상됩니다. 베이컨 비트는 이 매끈한 9의 형태의 오돌돌돌한 도형으로 완성시킵니다. 그러면 완성된 요리에 약간의 킥도 있고 그리고 그 베이컨 기름에서 나오는 풍부한 하나의 레이어가 더 더해지면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맥앤치즈가 완성이 됩니다. 맛의 레이어를 떠나 농도 또한 중요합니다. 흐르는 맥앤치즈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형태가 꽉 잡혀있는 맥앤치즈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중간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딱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물컹거리지도 않는, 씹히면 씹히고 그렇다고 꼭 씹어야 되진 않아도 돼요. 딱 그 적당. 하였죠. 맥앤치즈란 정말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서양 음식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지구 어딘가에서 누구한테는 주식입니다. 한 번쯤 만들어보고 와, 이런 맛이 날 수가 있구나 라고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